2015학년도 수능 연교유제 순특강 독서입니다. 독서 이제 11강 과학기술입니다. 이 부분 영상을 올렸었는데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보강해서 좀 다시 영상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봅시다. 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1문단, 2문단은 쭉 읽어지는데 3문단, 4문단에서 이게 이제 그 델타 G, 그죠? 깁스의 자유 에너지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웠다. 한 문장 한 문장 읽기가 어려웠죠. 근데 단순 내용 일치로 어떻게 풀려면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죠? 조금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할게, 이제 빠르게 이제 설명할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제 그 설명할 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 보고, 그 다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건 이제 스킵해서 보십시오. 좀 길어질 겁니다, 영상이. 하나씩 봅시다. 일단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 이제 이 문단에 뭐 용매, 용질 관계, 요 부분. 이따 찾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요 부분. 그러니까 용매, 용질,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다. 그러니까 요 물에다가 소금 더한 거, 그죠? 소금물은 물에다가 소금 더한 거, 요 부분, 요 숫자, 그죠? 요 부분, 그 용매 100g에 대한 용질의 양과 포화용액 100g 중에 용질의 양, 요 부분 이따 설명할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본문에. 그 다음에 이제 3문단과 4문단에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개념, 요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부피 에너지와 표면 에너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요 부분. 설명을 할 거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속출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막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상당히 어려웠죠. 요건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할 거고, 그때 이제 델타 G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뭐 결정성장 이론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 델타 G라는 게 자유에너지, 깁스의 자유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뒤쪽에 이제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깁스의 자유에너지구나, 그죠? 그리고 깁스의 자유에너지, 요걸 이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 문제까지 다 풀려요, 요걸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 요건 이제 그 표면 에너지가 이제 델타 표면 에너지가 이제 오류가 아닌가, 요 부분. 이건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요? 변화량에다가 그 표면적 곱하는데, 이거 표면 에너지 변화량, 그 델타 값을 곱하는데 왜 델타 값이 안 나왔나요? 요 부분도 설명할 겁니다. 이것도 본문 찾아가서 보십시오. 요 부분 설명이 잘 되겠습니다. 이거 오류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델타 값은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쓰는 게 깔끔한데, 표면 에너지 변화량과 델타 표면 에너지가 같아요. 같습니다. 이거 오류 난 게 아닙니다.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 그다음 4문단에서 뭐 전체 에너지 변화, 요 식이죠. 델타 GT, 토탈이죠. 토탈인데, 이거는 뭐냐면 부피 에너지 변화와 표면 에너지 변화의 합이다. 이제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요 공식이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델타 GT, 그러니까 눈여겨 봐야 될 게, 요게 이제 R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크기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게 왜냐하면 단위 부피당 부피 에너지 변화량이기 때문에, 단위 부피당, 그러니까 1m 세제곱,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아주 크다 하더라도 일부만 뜯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크든 작든 단위 부피당이니까 값은 일정해. R이 크든 작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 면적당이니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그죠? 어쨌든 R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이 식에서 변수는 뭐냐면은 R입니다. R에 가는 3차식, 그죠? R에 가는 3차식. 근데 이건 항상 음수다, 항상 양수다. 본문에 나와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R에 관한 3차식이죠. 이거 항상 음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R에 관한 3차식인 거죠, 그죠? 이거 그래프가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R에 제곱이 있고 3차식 있잖아요, 그죠? R에 세제곱이고 R에 제곱이잖아요. R에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죠? R에 제곱으로 묶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으로 가능합니다. R에 제곱을 X 제곱으로 묶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될 거고, 요거는 원점을 접하고 지나가는 3차 함수죠. A를 통과하고, 그죠? 3차 함수죠.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 이게 접하는 겁니다. 접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요거에 대한 것도 문제 풀 때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 문제 3번에 4번 요거 오류가 좀 있지 않나. 용매와 용질과 반용매 관계. 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잘못 쓰지 않았나. 4번. 그죠? 답이 4번인데 이게 이제 다른 용질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용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왜 반용매라는 게 반용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죠? 반용매 관계에 있는 물질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틀렸어요. 그죠? 요것도 필요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찾아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쭈루룩 이제 설명할 겁니다. 본문에 설명할 거예요. 그럴 거고, 그 외에는 뭐 지금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뭐 일단 깁스의 자유에너지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요약하기 전에 빠르게 배경 지식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요약하겠습니다. 요것도 좀 약간 필요 없긴 한데 꼼꼼하게 이해하려면 요까지 보는 게 좋아요. 최대한 빠르게 설명할게요. 일단 깁스의 자유에너지가 뭐냐면은 뭐 찾아보면 G가 나오고 H가 나오고 마이너스 T에다가 S 엔트로피가 나오는데 엔탈피가 나오고 엔트로피가 나와요. 막 그냥 못 보겠다라고 하지 말고 잘 보십시오. 간단히 설명할게요. 엔탈피라는 게 총 에너지거든요. 총 에너지.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지우개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TS는 뭐냐면은 기존 온도에다가 엔트로피 곱한 거. 이거 본문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T 기존 온도에다가 S 엔트로피를 곱하게 되면 엔트로피가 곱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쓸모없는 에너지, 적급 에너지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엔트로피라는 게 T분의 Q 이라고 이게 출입 열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물론 이거 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값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TT 사라지죠. 약분이 가능하고 출입 열량이 남게 되고 결국 이제 적급 에너지가 남는다. 그러니까 이 지우개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에서 적급 에너지를 빼게 되면 고급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 자유 에너지가 뭐냐? 그죠? 자유에너지라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로 변환이 가능한 어떤 자유로운 에너지, 이게 고급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 지우개가 만약에 지우개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타면서 터빈을 막 돌려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이 지우개가 타면서 일을 했죠, 그죠? 그때 그 에너지 그걸 말하는 거고 그 이외에 그 100%다 들어갑니까? 이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적급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 근데 여기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델타 값이 붙는 거지. 이거는 기준 온도니까. 델타 G에다가 델타 H에다가 T는 기준 온도니까. 그죠? 일정한 값이고. 이거 델타 S. 이거 T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켈빈. 절대 온도예요. 그러니까 부호는 양수입니다. 양수. 그죠? 양수입니다. 그 부호에 영향을 안 미쳐요. 부호가 워낙 중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델타 S.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 S에서 나중 초기 S를 빼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 엔트로피에서 초기 엔트로피를 빼는 겁니다. 요거는 델타 값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나중 H에서 초기 H를 뺀 거지. 이것도 G도 마찬가지. 나중 G에서 나중 초기 G를 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화학식이라든지 어떤 자연현상을 막 계산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상황 판단해 보니까 이게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이거 자발적, 플러스가 나오면 비자발적 이 얘기입니다. 이거 본문에서 설명할 겁니다. 요런 어떤 그 기본적인 내용과 또 한 가지 표면에 부피 에너지와 이제 표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피 에너지가 뭐냐면은 부피 자유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유가 생략된 거지. 같은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표면 자유 에너지. 표면 에너지가 표면 자유 에너지입니다. 자유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얘기하면 자유 에너지가 도대체가 뭐냐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이 1층에 있는 지우개랑 10층에 있는 지우개랑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죠. 그죠? 형태가 지금 그대로 똑같은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높이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 그것처럼 어떤 부피가 생김으로써 생기는 어떤 그 부피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그 다음에 표면 에너지, 이 표면이 생김으로써 표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표면이 또 어떤 에너지 값을 가지고 또 부피가 또 에너지 값을 가지네.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죠. 그죠? 그런 개념이고, 이 또 본문 가서 얘기할 겁니다. 이건 이제 델타 GT에다가 토탈에 대한 얘기니까, 그죠? 또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그래프 그리는 거, 그죠? 3차식. 이게 왜 3차식으로 나오느냐? 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본문에서.
그다음 문제 4번에서 이제 설명할 때 이걸 볼 겁니다. 소금에다 소금 포화 용액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 녹을까 안 녹을까? 요거죠. 4번 찾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표면 자유 에너지에서 요거 본문에서 설명이 안 됐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표면 자유 에너지 를 볼 텐데 포텐셜 에너지 개념과 이제 부피 에너지 먼저 볼게요. 요건 이제 뒤쪽에 설명이 안 돼서 지금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 보고 갑시다. 부피 자유 에너지가 GV라고 하는 건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봅시다. 그러니까 1기압 어떤 기준 온도로 했을 때 요 소금이죠. 물에 녹을 때는 얘가 소금이 물에 녹을 때는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흡열 반응이죠. 소금이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입니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이때 소금의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 왜냐하면 이게 에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죠? 소금은 에너지가 지금 들어간 상태잖아요.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죠. 비자발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석출된다. 석출될 때 자발인 거지,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준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상온으로 봤을 때 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비자발일 수도 있고 이게 자발일 수도 있고 이게 비자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온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준이 달라. 어떤 기준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북극에 있을 때랑 그 적도에 있을 때랑 지금 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죠? 그죠? 소금이 녹을 수도 있고 다시 석출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석출될 때는 발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 물에 녹을 때는 흡열인 거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런 얘기지, 그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그죠? 어쨌든 이 부피 자유 에너지는 뭐냐면, 부피라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소금이 다 퍼져 있죠, 그죠? 다 퍼져 있는 상황,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 그 이온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본문에서 문제에서 그냥 뭐 액체 상태라고 표현했네요, 그죠? 어쨌든 GV 액체 상태, GV 액체 상태, 이때는 소금이다, 그죠? 그다음에 GV 고체 상태, 소금이니까 이게 이제 발열이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다, 그죠? 그러니까 델타 GV는 이때 상태 GV 고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낮아진 상황이죠. 이때 액체 상태의 소금의 어떤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보다 이때 상태가 줄은 거지. 왜냐? 발열되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쪽 에너지보다 이쪽 에너지가 더 높아. 그렇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겁니다. 음수가 나오면 자발이 된다. 자발적 반응이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그죠? 부피 에너지로 봤을 때. 그러면 또 표면 에너지는 뭐냐? 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부피 하나 입자 하나당 얘기고, 얘는 표면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표면 자유 에너지는 표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GS.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 개념과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가 같이 들어가요. 봅시다. 표면 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낯설긴 하지만 봅시다. 요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계면이 없죠. 물의 분자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죠? 물 분자이기 때문에 전부 액체잖아요, 그죠? 계면이 없어요. 물이 담겨 있다고 봤을 때 비커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표면 장력이 없어요. 표면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물과 공기의 그 표면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는 물과 소금 간의, 그러니까 고체와 액체 간의 계면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물과 기체 간의 표면을 말하는 겁니다. 계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계면이 여기죠, 그죠? 이때 이게 뭐 땡기고 밀고 할 텐데 어쨌든 총 함량은 땡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이거 누르면은 고무줄 쭉 내려가면서 그 당기는 힘이 더 강해지죠, 그죠? 표면 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죠? 표면 장력. 그러니까 이게 중간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좀 밑으로 당기기 때문에 함력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위쪽에 뭐가 없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연적인 현상, 엔트로피가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이게 자꾸 이제 뭐가 접촉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청소를 막 해놓으면, 그 깨끗하게 딱 청소를 해놓으면 위쪽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자꾸 뭐 접촉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더러워지는 거지. 그게 자연 현상입니다. 자발이라는 거지. 자발. 그렇죠? 자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어떤 힘이 생겨. 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붕 떠 있는 게 밑으로 떨어지려고 한다. 중력 때문에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 거지, 그죠? 그것처럼 여기서 힘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발생하는구나. 그게 이제 표면 에너지라는 거지. 표면 자유 에너지,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계면으로 봅시다.
표면적이 존재하면 이 계면에서 생기는 표면 에너지니까 이땐 계면이 없어. 아까 여기서 뭐 계면이 있다 하지 않았나라고 할 때 요거 액체와 기체간의 관계고, 여기서는 지금 소금과 물, 고체와 액체의 관계입니다. 이게 소금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 녹아 있는 상황, 이온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면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석출되면서 이제 고체와 액체 간에 계면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표면 에너지는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죠? 요때는 표면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제 고체가 석출되면서 계면이 생긴 거지. 계면이 생기면서 표면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델타 GS는 요때 상황에서 요때 상황을 빼줘야 되니까 요때 상황 고체에서 요때 상황 액체 상황, 그죠? 소금이 지금 액상화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죠? 액상화되어 있다고 문제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되어 있더라도 액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액체라고 보고, 이게 이제 제로가 된 거지. 이때 왜냐하면 표면적이 없어. 계면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표면 장력이 나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제로. 그러니까 이놈만 있는 거지. 이게 플러스죠. 이게 이제 델타 GS가 플러스가 되면 비자발. 아까 어디였나? 아까 그 깁스의 자유에너지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일 땐 자발적이고 플러스일 때는 비자발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지금 뭡니까? 지금 플러스죠. 비자발이 된 거지. 그죠? 비자발. 일로 가는 게 이제 자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죠? 표면 에너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표면적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비자발인 거지, 그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온도, 기압 이런 게 따라 다르겠지만, 그죠? 이 상황이기 때문에 델타 표면 에너지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여기 표면 에너지, 델타 표면 에너지랑 그냥 표면 에너지랑 같아요. 델타 표면 에너지랑 그냥 표면 에너지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따 본문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하여튼 요런 얘기. 요 두 개가 이제 본문에서 좀 설명이 안 됐고, 요까지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보고, 그죠?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요약하고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될 겁니다. 본문 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합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용액에서 용질이 석출되거나 용융 금속에서 응고되어갖고 결정이 형성되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에너지 변화, 델타 G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델타 GT. 그러니까 델타 GT의 토탈이니까 토탈. 그죠? 토탈이니까 이 토탈이란 거는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함수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거는 요거 부분인 거고, 이게 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는 깁스의 자유에너지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깁스의 자유에너지 플러스 이거 아래에 관한 3차식, 아래에 관한 2차식 짬뽕 돼가지고 델타 GT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그리죠. 문제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그래프가 왜 그려졌느냐, 그거에 대한 또 문제도 나옵니다, 그죠? 자, 빠르게 봅시다. 이거 뭐 1문단에서 결정화 기술의 뜻에 대한 얘기고 쉽고, 그다음 결정화 기술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 냉각 결정화, 반용맥 결정화, 증발 결정화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쉽고, 3문단, 4문단에서 이제 핵심인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상대로 이제 부피 에너지 변화랑 뭐 표면 에너지 변화,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문에서. 그다음 4문단 전체 에너지 변화는 델타 GT라고 하는 거고, 델타 GV랑 델타 GS 각각의 어떤 깁스 자유 에너지를 에다가 이제 R까지 곱해진 이 함수가 만들어진다. 이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그죠? 여기 접하는 3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여기 접하는 방정식이 된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5문단에서 이제 용융 금속도 요것처럼 용질이 석출될 때 되는 것처럼 적용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 본문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본문 넘어갑시다. 본문 봅시다. 본문. 일반적으로 결정은 원자, 이온, 분자 따위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말한다. 이거 결정이라는 게 뭐 어떤 이렇게 얘기했죠. 덩어리진 어떤 고체를 말하는 거겠죠. 원자가 모인 거, 이온이 모이거나 근데 분자들이 모인 거, 고체를 말한다. 결정화 기술은 결정을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결정화니까 금속의 용융 상태에서 결정을 얻거나, 금속이 녹아가지고 막 뻘건 금속에서, 그죠? 온도를 낮추게 되면 녹는점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결정이 만들어지겠지. 응고가 될 거니까. 혼합물의 용액에서 원하는 용질을 결정으로 얻어내는 분리 기술 말하며, 그 혼합물에서 이거 뭐 설탕도 녹아 있고 소금도 녹아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죠? 석출해내는 거, 그죠? 그런 기술 말하며 산업적으로 널리 뭐 쓰이고 있겠지, 그죠? 혼합물의 용액에서 결정화 현상은
혼합물이 막 그러니까 소금도 들어있고 막 설탕도 들어있고 막 이런 거 결정화 현상은 용해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난다. 그 용해도를 바꿔줌으로써 맨 처음에 잘 녹아 있다가 용해도를 바꾸면서 이제 그 녹아 나온다는 이거 석출돼서 나온다는 얘기, 튀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즉 용액의 농도를 평형 농도 이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뭐 농도가 지금 상태에서는 괜찮았는데 농도가 진해졌어. 어떻게 진해집니까? 이거 온도를 낮춰버리면 되겠지. 그죠? 이거 뭐 80도씨에서 녹아있던 것들이 뭐 한 10도로 떨궈 버리면 막 석출돼서 나오겠지. 그죠? 안 녹아서 녹아있던 게 튀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평형 농도, 그러니까 평형 농도라는 게 뭐 어떤 포화 농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거를 이제 이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평형 농도 이상으로 이상으로 변화시켜 버리면 이만큼 갭이 생기면서 석출이 되겠지. 그죠? 용액에서 고체가 결정으로 석출되는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죠? 석출되는 결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해되고, 결정화 기술은 용해도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그러니까 용해도 변화를 유도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방법이 달라. 냉각한다든가 반용매를 넣는다든가 증발시켜버린다든가. 그죠? 냉각 결정화, 반용매 결정화, 증발 결정화 나눠볼 수 있다. 이 세 개 얘기를 하겠지. 이거 냉각 결정화에 대한 얘기, 반용매 결정화에 대한 얘기, 증발 결정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이 문단에서 하겠죠. 넘어갑시다. 이 문단, 용해도란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양의 한도를 말하며, 자, 용질, 용매, 용액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이에요.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입니다. 이게 용액이 뭐냐? 소금, 물. 용매는 물, 용질은 소금 이렇게 되겠죠. 소금, 물, 소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양, 그 이놈이 소금이 얼마나 녹느냐, 한도, 최대한 많이 녹인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용해도래. 용해도는 특정 온도에서 한도까지 용질이 용매에 녹아 있을 때, 최대한 녹아 있을 때, 포화 상태에서의 용질의 농도를 표시한다. 용질의 농도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용해도라는 게 뭐 최대한 뭐 소금 1g이 녹아 있다, 뭐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죠? 주로 용매 100g에 대한 용질의 양으로 표현된다. 그 용매 100g에 대해서 용질의 양, 만약 1g이 녹아 있다, 그죠? 0.1g이 녹아 있다라고 하면 용매 100에다가 용질 0.1g이니까 용액은 100.1g이 되겠지, 그죠? 포화 용액 100g 중에 용질의 양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 잘 봅시다. 이 표현과 이 표현이 달라. 약간 달라. 봅시다. 포화 용액에다가 이게 100이래. 이게 100이고 용질의 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이면 이게 만약 0.1g이 녹아 있다. 그러면 용매는 얼마입니까? 99.9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봅시다. 아닌데? 잠시만요. 이구나. 봅시다. 자, 용액은 용매 플러스 용질인데, 지금 위에서 말한 거, 요 얘는 용매 100g, 용매 100g에다가 용질의 양이니까 용질 0.1g 하면 용액은 100.1g이 되겠죠. 100.1g. 그 밑에 거는 포화 용액에다가 100g이래. 이게 100g이야. 이게 100g. 용액이 100g이면 용질의 양 0.1g이라 치면은 뭐 물론 조금 작겠지. 그죠? 치면은 용매는 99.9g이 되겠죠. 그죠? 조금 다르죠. 위에 식이랑 아래 식이랑. 그런 거죠. 이게 물론 이게 0.1은 아니겠지. 조금 줄어들겠지. 그죠? 아주 미량으로. 그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도 용질, 용매, 용액 이런 것들 용을 조금 헷갈릴까 싶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커지는데, 그러니까 고체는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더 많이 잘 녹아요. 근데 기체는 반대죠.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또 낮아집니다. 그죠? 반대입니다. 이거 고체에 대한 얘기예요. 어떤 농도에 있는 용액의 농도를 내리면, 용액의 온도를 내리면 그 온도에서 용해도가 감소하여, 용해도가 온도를 내리면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죠? 용질은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있는 과포화 상태가 되겠지. 예. 지금 포화 상태로 녹아있는데 온도를 낮춰버렸어. 그러면 용해도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만큼 차이가 났겠지. 그죠? 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과포화된 상황이다. 더 녹아 있는 상태다. 튀어나와야 되겠지. 석출이 돼야 되겠죠. 포화 상태에 비해 고압포화 상태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불안정한 상태겠지. 용해도 이상으로 녹아 있는 용질은 결정화되어 석출되겠지. 그죠? 그만큼 갭만큼 차이 난 만큼 튀어나오겠지.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낮추어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을 결정으로 석출하는 방법을 냉각 결정화라고 한다. 온도를 낮췄으니까 냉각이겠지. 냉각시켜서 결정을 했다. 뭐 그 얘기니까. 반용매 결정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그죠? 반용매 결정을 봅시다. 이 기술은 용질과 용매가 혼합된 용액에다가 용질을 용해하지 않고 용매에는 용해되는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 물질이 뭐냐면은 반용매죠. 반용매. 그러니까 용매에다가 이게 물에다가 소금이 녹아 있어. 근데 어떤 물질, 반용매 물질을 넣게 되면 이 용질과 이 소금과 반용매 물질과 이 경쟁을 해서 반용매 물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반용매 물질이 아니라 용질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용매는 이 용질과 경쟁 관계예요. 그죠?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면 경쟁 관계가 아닌 게 있나요? 아닌 게 있죠.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이거 완전 소금 포화 용액입니다. 소금 포화 용액. 여기다 설탕을 넣게 되면 소금이 지금 만땅 녹아 있어. 가득, 그죠? 포화가 된 상태로 물에다가 소금이 녹아 있어. 그러면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습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소금을 최대한 넣어놓고 최대한 녹였어. 뭐 지금 우리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죠. 지금 더워서 한 30도 정도 되나? 어쨌든 30도에서 소금을 최대한 녹였어. 그리고 소금 가루를 다 뺐습니다. 그 소금물 포화 상태죠. 여기서 설탕을 넣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녹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반용매 물질이 아닌 거지. 이놈 둘 다는. 그러니까 용질과 반용매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용질과 이 반용매 물질이 경쟁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만큼 얘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럼 계속 조금 더 설명하면, 녹는데 얼마까지 녹느냐? 포화될 때까지 녹아요. 그러니까 설탕과 소금이 따로 녹는다는 얘기지. 따로 독립적으로 녹습니다. 근데 최대한 녹을 만큼 안 녹던데요. 그렇지? 우리가 실험하면 안 녹습니다. 왜 안 녹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러냐면 녹는 속도가 뚝 떨어져요. 왜? 소금 그 NA 플러스랑 그 Cl 마이너스랑 막 지금 만땅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물 분자를 방해를 해. 그러니까 잘 안 녹아. 녹는 속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도 1년 뭐 이거 100년이고 뭐 1000년 만년 놔두면 포화될 때까지 다 녹는 거지. 설탕은 녹습니다. 당연히 소금 석출은 안 되지. 그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금과 설탕은 용질과 반용매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용질과 반용매 관계에다가 때려 넣은 겁니다. 얘가 있어요. 이부프로펜과 과산화수소가, 요거는 이제 용질이고 과산화수소는 반용매인 거지. 요 두 개 관계가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봅시다. 용질을 용해하지 않고 용매에는 용해되는 어떤 물질을 첨가하는데, 이 물질이 반용매겠죠. 이렇게 첨가하는 물질을 반용매라고 한다. 그렇죠? 반용매를 첨가하면 용질의 용해도가 작아진다. 용질의 용해도가 작아져서 용질이 튀어나오는 거겠지. 그죠? 석출하고자 하는 용질의 과포화를 유발하여 용질을 석출할 수 있다. 그 얘가 나오네. 소염제 이부프로펜. 이건 뭡니까? 이거 두통약이 아닌가? 진통제. 이걸 결정화에 반용매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반용매 방법이 쓸 수 있는데, 이부프로펜이 용해되어 있는 아세톤 용액에다가 반용매인 과산화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부프로펜을 고체의 결정 상태로 결정 형태로 석출할 수 있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지. 이부프로펜이. 그죠? 이제 이부프로펜과 이제 그 과산화수소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부프로펜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그 반용매 결정에 대한 얘기였고, 증발 결정을 봅시다. 증발 결정화는 용매를 증발시키면, 말 그대로 이제 증발시킨다는 얘기겠지. 증발시키면 이 용매 자체를 증발시켜버리면 과포화가 유도되겠지. 이건 줄어드니까. 그죠? 이게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이제 과포화되어 있는 상황이겠지. 너무 과하게 녹아 있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도되어 용질이 석출되는 방법이다. 이건 당연히 염전에서 염전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고체 결정의 소금 결정을 얻는 과정이 이제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는 요 세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냉각 결정화와 이제 반용매 결정화, 이제 증발 결정화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3문단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봅시다. 그죠? 예, 3문단 봅시다. 과포화를 유도하여 용지를 결정으로 속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렇죠? 증발 결정화, 반용매 결정화, 냉각 결정화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용지를 석출되는 원리는 동일하다. 원리가 동일하다. 용질의 석출에 따른 결정의 성장과 관련된 에너지로는 이제 석출될 때 이제 에너지가 관계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석출될 때 흡열입니까? 발열입니까? 발열이죠. 그러니까 소금이 녹을 때는 흡열입니다. 그죠? 그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시. 그죠? 그런 에너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석출되거나 녹을 때 이때 에너지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런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피와 표면에 관한 에너지가 또 따로 있어요. 부피와 표면에 관한 에너지. 이게 잘 봅시다. 부피 에너지와 표면 에너지 이게 도대체 뭐냐? 그죠? 이게 이제 이걸 좀 설명 좀 해야 되는데 봅시다. 부피 에너지와 표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피 에너지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부피 자유 에너지의 줄임말이에요. 부피 자유 에너지. 그다음 표면 에너지는 부피 자유 에너지, 표면 자유 에너지를 줄임말이에요. 이게 이제 GV라고 GS라 하는 건데, 이 G 델타 GS 이런 델타 GV 나오죠. 델타 G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G가 뭐냐면은 자유 에너지거든요. 자유 에너지. 자유 에너지가 뭐냐? 어떤 내부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내부 자체에서 실제로 일로 변환이 가능한 자유로운 에너지.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어떤 지우개가 여기 있어요. 지우개가. 얘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 중에,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그죠? 중에 일로 변환이 가능한 자유로운 에너지. 예를 들면 이거 태우면은 불이 붙어가지고 열 에너지를 발생하죠. 그죠? 그걸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잖아. 그런 어떤 자유로운 에너지. 반면에 얘가 일로 변환이 불가능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로 변환이 가능하냐, 일로 전환이 불가능하냐, 그죠? 변환이 불가능하냐. 그거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관점으로 나눴을 때 실제로 일로 변환이 가능한 그 에너지를 자유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이 지우개 안에.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포텐셜 에너지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10층에 있던 지우개가 1층에 있던 지우개로 갔을 때 그 포텐셜 에너지 감소가 되죠. 그죠? MGH 위치 에너지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키네틱 에너지에서, 그러니까 기계적 에너지에서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표면이 바뀌거나 아니면 부피가 바뀐다. 확 퍼져 있다가 확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금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소금이 다 퍼져 있어. 퍼져 있다가 요렇게 다 모였죠. 석출됐잖아요. 그죠? 다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피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로 모였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상에 물과 함께 있는 어떤 이온의 상태로 있는 어떤 GV의 액체 형태고, GV의 이제 나중에 이제 고체 상태. 그러니까 초기 단계, 나중 단계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죠. 석출된 거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바뀌었지. 그리고 또 부피가 또 바뀌었죠. 그죠? 그래 봅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부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에너지, 그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표면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에너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일로 전환되는 부피가 어떤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놈이 누구냐? 부피냐? 그 원인이, 그죠? 표면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토탈 에너지, 토탈 자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문제 나올 겁니다. 그 뒤쪽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피와 표면에 관한 에너지다. 이런 거 좀 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포텐셜 개념이다. 부피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 다음에 표면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래 보면 됩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에너지 형태가 다양하죠. 다양합니다. 또 우리 말 나오는 것도 이거 소리 에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에너지 형태는 워낙 다양해서 부피와 관련된 에너지, 표면과 관련된 에너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계속 갑시다. 석출되는 고체가 커짐에 따라 고체의 부피당 에너지 변화를 이제 델타 GV라 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석출되지 않았을 때, 다 녹아 있을 때, 요때가 이제 초기 값이고, 요 이제 석출됐을 때 구 형태를 띠는 요 형태를 나중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나중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에너지 변화를 델타 GV라 한다. 델타 GV, 그죠? 그러니까 델타 GV의 액체 상태 초기, 그 다음에 델타 G 고체가 이제 그 나중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걸 뺀 거겠지, 그죠? 델타 값은. 그러니까 요 델타 GV라는 게 여기서 요거 뺀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놈에서 요거 뺀 거. 요 자유 에너지에서 요 흩어져 있는 이 소금의 자유 에너지를 뺀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돼요. 계속 봅시다. 근데 결정을 구형으로 간주하면 고체가 생성됨에 따른 또 뭐 고체가 생성이 됐죠, 그죠? 맨 처음 액체상으로 있다가 고체가 생성이 됐잖아요, 그죠? 부피에 관한 에너지 변화 값은 9의 부피에 델타 GV를 곱하면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단위 부피당 에너지 변화 값이에요, 그죠? 단위 부피당 부피 에너지 변화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이니까 1m 세제곱당 어떤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단위당 아무리 크더라도 그 일부를 말하는 거지, 그죠? 그거의 값이 요거니까 그러면 전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는데 그 단위 부피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지, 그죠? 단위 부피 값에다가 전체 부피를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이 생긴 구, 그죠? 이 생긴 구 전체의 어떤 그 부피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다시 그럼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이거 구의 부피죠. 거기에다가 델타 GV, 요게 뭡니까? 단위 부피당 부피 에너지랑 부피 에너지 변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위 부피당이니까 크기랑 상관이 없어. R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R이 커지든 작든 상관이 없어, 그죠? 이거는 뭐냐? 액체 상태였다가 고체 상태로 바뀌는 거지. 이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겁니다, 그죠? 델타니까, 그죠? 이 차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놈에다가 단위 부피당 부피 에너지 전체를 곱한 게 이 전체가 뭐냐면 구 전체. 부피 변화량이다, 그죠? 마찬가지죠. 단위 면적당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델타 GS가 4파이 r 제곱, 이거 구의 건널비죠. 건널비에다가 구널비 전체에다가 요 단위 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량을 곱해주면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봅시다. 그렇게 구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값이 음의 값이래. 항상 음의 값이래. 왜 음의 값입니까? 봅시다. 이유를 찾아봅시다. 일단 자연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겁니다, 그죠? 자연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농축이 돼 있던 게 흩어지고 고에너지가 있는 게 에너지를 점점 잃어서 점점 에너지가 약해지고 퍼지고,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자발적인 현상입니다. 가만 냅두면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에 대한 얘기를 깁스의 자유에너지라는 게 이제 다루는데,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요 얘기를 하는데, 그죠? 요걸 얘기해 봅시다. 일단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델타 GV라는 값이 델타 GV라는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소금으로 이제 흩어져 있다가 물의 용지에 쫙 흩어져 있다가 석출이 됐어. 이때 아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석출이 되는 거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소금 자체가 흩어져 있다가 액체 상태로 있다가 고체 상태로 지금 모이는 거잖아요. 이때 발열이 됐어. 그러면 이때 소금이 가지고 있던 뭐 어떤 전체 에너지에서 발열이 돼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줄어든 거지. GV 고체가,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더 큰 거고 이게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값이 작은 값이지. 초기 값이 더 크고 발열이 돼서 빠져나가서 요 놈이 생긴 거기 때문에, 그죠? 요 값이 작은 거지. 그래서 이게 크고 작기 때문에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음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물론 이제 요걸 이용해서 G라는 게 아까 자유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유에너지라 그랬는데 자유에너지 델타 GV라는 것이 음수면 이제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발열되는 과정,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 이거는 이제 자발적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델타 GV. 예.
계속 봅시다. 요거 이제 뒤쪽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데 플러스인 경우를 계속 봅시다. 음의 값을 가진다. 근데 결정의 반지름 값이 커짐에 따라 R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 값의 절대값은 더 커진다. 그렇겠지. 지금 요 값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값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R과 관계가 없지. 단위 부피당이니까. 그죠? 단위 부피당 부피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요 놈은 R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 요거는 R과 관계 없고 요 놈은 R과 관계 있죠. 그죠? 부피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냐면은 구 전체의 부피 에너지 변화량인데 여기 R이 커져버리면 당연히 커지겠지. 절대값은. 요놈은 항상 마이너스니까. 근데 대신에. 그죠? 이거 뭐 전체 값을 치면은 꼬라박겠지. 그죠? 밑으로 쭉 떨어지겠지.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절대값은 증가한다. 그 말은 이해되죠. 그죠?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편 석출에 따라서 고체가 생기므로 그렇죠. 석출에 따라 고체가 생기. 맨 처음에 액체 상태였죠. 이온 상태로 퍼져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기 상태고 나중 상태는 석출이 된 겁니다. 구의 형태로. 석출에 따라 고체가 생기므로 그 표면에는 고체와 액체 간의 경계가 새롭게 생성되는데 이를 이제 계면이라고 부른다. 자 봅시다. 여기서 계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초기 상태에서 계면이 존재합니까? 자 여기서 누구 계면을 말하냐면 요 소금과 액체 간의 소금과 물 간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죠. 소금은 지금 다 퍼져 있고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소금과 물과의 계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석출이 됐어. 이 고체 덩어리야. 이 고체 덩어리와 물과의 표면적, 그러니까 계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가 발생이 된 거지. 이때는 표면 에너지가 없어. 계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액체 상태로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소금물이야. 소금물.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 액체랑 기체랑 요 계면이 여기 존재하죠. 액체랑 기체랑 존재하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소금과 물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요때는 그러니까 GS라는 게 어떤 표면 에너지, 표면 자유 에너지라고 봤을 때 표면 자유 에너지는 없어요. 소금과 물과의 관계에서. 그죠? 여기는 이제 생겼지. GS라는 게 생겼지. GS 고체와 액체의 관계에서. 그죠? 계면이 생겼잖아요. 이게 값이 제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델타 GS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델타 GS는 나중 GS 고체 요 놈을 말하는 거고 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초기 상태는 요 상태죠. GS 액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값이 제로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델타 GS 값과 요 값이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제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 요 석출된 요 구의 표면 에너지랑 변화량 델타 GS랑 값이 같다는 얘기지. 초기 값이 제로니까. 그죠? 이 값이 가능합니다. 이게 제로니까. 그러니까 변화량 자체가 맨 처음에 초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변화량을 고스란히 얘가 다 먹은 거지. 그죠?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오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게 이게 오타가 아니란 얘기. 계속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새로운 계면이 생김에 따라서 변화는 표면에 관한 에너지 변화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계면이 없었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원래 계면이 없었어. 소금과 물과의 계면이 없었다가 계면이 생겼잖아요. 그죠? 소금 덩어리가 고체가 됨으로써 고체와 액체 간에 계면이 생긴 겁니다. 생김으로써 따라 변화는 표면에 관련된 에너지 변화. 표면에 관련된 에너지 변화가 이 표면에 관련된 에너지가 없었다가 생겼잖아요. 그죠? 결정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그 값은 커진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단위 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단위 표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를 델타 GS라 그랬잖아요. 그죠? 단위 표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량을 델타 GS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은 4파이 제곱 요거 건널비죠. 그죠? 구의 건널비 요걸 곱해야지만 구 전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 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같은 개념이죠. 요거랑.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름이 커지면은 당연히 커지겠지. 이거는 값은 안 변합니다. 그죠? 반지름이 커져도 그대로입니다.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m 제곱당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뭐 R과 관계가 없죠. 크기와 관계가 없지. 그 일부만 뜯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죠? 아, 이만큼 크면 뭐해? 이만큼 크든 요만하든 어쨌든 간에 그 단위 면적을 뜯어서 보는 거니까. 그죠? 상관없지. 크기랑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체 변화량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지름이 커지면 이게 커진다. 뭐 그 말입니다. 그죠? 요 앞에 거는 그 표면과 관련된 에너지 변화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말하는 거고. 단위 표면적당 표면 에너지 변화량은 델타 GS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봤고. 근데 구로 간주한 결정의 반지름에 따른 표면 에너지는 이제 구로 봤을 때 구의 표면적에다가 델타 GS를 곱하면 그죠?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 나온다. 그 얘기잖아요. 요놈 단위 표면적 땅에다가 단위 표면적 땅 표면 에너지 변화량에다가 4파이 제곱을 곱하게 되면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 나온다.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델타 값인데 표면적 곱한다 하더라도 이거 델타 값 아닌가요? 이 위에도 그랬죠. 델타 값에다가 부피 곱했기 때문에 변화 값이 나오지 않았나? 이게 당연한 얘기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에 델타 값을 곱했기 때문에 그 변화량을 곱했기 때문에 여기도 변화량 값이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오타다 잘못됐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값이 같아. 왜냐하면 이게 제로야. 초기 값이. 초기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요 놈과 이 델타 값이 같아요. 그죠? 이게 제로잖아요. 그죠? 이 값 같다.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랑 표면 에너지의 어떤 변화량은 같아. 그죠? 그러니까 표면 에너지랑 표면 에너지 그 변화량이랑 값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혼란 안 생기게 그냥 여기다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쓰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헷갈리게. 그죠?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말은 틀리지 않았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초기 값이 제로니까 나중값에서 델타 값이라는 게 나중값에서 초기 값을 빼야 되는 건데 초기 값 자체가 0이 되기 때문에 나중값이랑 그 델타 값이랑 값이 같다는 얘기지. 표면 에너지랑 델타 표면 에너지랑 같다는 얘기지. 그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죠? 이해됐죠? 그래서 봅시다. 이 값은 양의 값을 가지며 아까는 음의 값을 가졌잖아요. 델타 GV라는 게 음의 값을 가졌죠. 이건 양의 값을 가진다. 당연히 양의 값을 가지죠. 초기가 제로가 되는 바람에 이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구의 어떤 표면적에 관한 에너지는 생겼겠지. 플러스겠지. 그죠? 이게 마이너스에다가 이게 제로니까 어차피 양수겠지. 그죠? 자,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또 아까 뭐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볼 텐데 자발이냐 비자발이냐를 볼 텐데 요것도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봅시다. 요건 이제 델타 GS 값은 아까 말했듯이 GS 고체에서 맨 처음에 액체 상태에 있다가 이제 고체가 됐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그 고체와 액체 사이에 어떤 계면이 없기 때문에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다. 델타 GS 플러스가 된다는 말이 뭐냐? 비자발적이다. 이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발적이다. 발열이기 때문에. 그죠? 발열, 자발적. 그러니까 이때는 흡열인가요? 흡열은 아니지. 흡열은 아닌데 일단 계면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어떤 겉넓이에 관한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그 부피 때문에 그 작은 하나하나 부피당 어떤 그 알갱이들 이 부피 속에 속해 있는 소금 알갱이들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한 거고 이거는 뭡니까? 표면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표면적. 그 면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성질이 좀 다르죠? 성질이 다릅니다. 그죠? 이 표면적에 관한 거예요. 표면적이 있냐 없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건 뭐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지. 개념이 좀 달라요. 두 개가. 어쨌든 간에 이건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된다. 이건 이제 비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그죠? 왜 비자발적이냐? 이건 뭐 어떤 개념 자체가 계면 자체가 생김으로써 그렇다. 자, 비자발적이라는 거는 자연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지. 이거 원래 자연 상태로 흘러가고 가만 냅두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겉넓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으로 되면서 겉넓이가 새로 생겼죠.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죠? 겉넓이의 측면으로 봤을 때. 그죠? 이게 좀 비자발적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작은 상태로 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가 큰 물질이 에너지를 잃어서
에너지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더 에너지가 더 높아. 이건 제로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나중 게 더 높아. 에너지가. 여기에 건널비 그 에너지가 더 높아. 거꾸로 간 거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더 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자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계면이 새로 생겼고, 이 계면이라는 게 소금과 물의 계면입니다. 그죠? 소금과 물의 계면. 마찬가지로 금속의 응고 과정이라도 또 마찬가지고, 어떤 용질의 석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적용이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된다. 그죠? 이 값은 양의 값을 가진다. 그죠? 이해됐죠? 양의 값을 가진다. 뒤에 게 0이 되면 빼기 0이기 때문에 양의 값을 가진다. 그죠? 표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더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이 작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적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면적을 작게 하기 위해서 구의 형태를 띠는 거잖아요. 지구도 동그랗고 태양도 동그랗죠.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뭐 표면적을 줄이려고 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작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연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표면적을 작게 하는 것이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야지. 이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야지. 석출될 게 아니라. 그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때문에 구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더 커진다. 구의 반지름이 커질수록 더 커지겠지. 그죠? 그러니까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은 이게 더 커질수록 이게 더 커진다. 그죠? 그렇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한번 요 깁스의 자유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요게 뭐 델타 GT 이게 토탈이죠. 토탈 델타 GT가 이제 부피 에너지 변화와 이제 표면 에너지 변화 합인데, 그거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요 공식이잖아요. 여기 보기 전에 깁스의 자유 에너지에 대해서 살짝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R과 관계가 없다. 반지름 석출되는 반지름과 구의 반지름과 관계가 없다라는 걸 설명할 텐데, 깁스의 자유에너지는 검색하면 나와요. G는 H에다가 마이너스 T에다가 S 곱한 겁니다. 이게 H는 엔탈피고, 엔탈피라는 거고, 이제 엔탈피가 뭐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총 에너지입니다. 물질이 가진 총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TS는 뭐냐면 T는 요거 이제 기준온도, 절대온도입니다. 요거 이제 켈빈.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도씨, 마이너스 2도씨, 도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켈빈입니다. 켈빈. 그러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지겠죠. 양수값입니다. S는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인데, 엔트로피는 무질서도, 그러니까 잉크에 종이에다가 물에다가 잉크방울 하나 떨구면 잉크방울이 어디로 갈지 모르죠. 어디 갈지 모르는데 확률적으로 확 퍼지는 게 확률적으로 높죠.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죠? 잉크방울이 여기저기 갈 수 있지만 가만히 있는 확률보다 퍼지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엔트로피가 더 커지는 방향,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황에서 에너지가 작은 방향, 그렇게 흐르는 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지. 그죠? 엔트로피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그걸 어떻게 숫자적으로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T분의 Q 이래가지고, 이건 이제 출입 열량을 말하는 거예요. 출입 열량. 이건 뭐 저급 에너지를 하는 겁니다. 출입 열량,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뭐 열이 빠져나온다든가, 예를 들어 우리 세포호흡을 했을 때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 몸 에너지 쓰는데 쓰지 않고 날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일을 할 수 없는 저급 에너지다. 요게 Q라는 게. 그걸 T로 나눈 게 엔트로피래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그러면은 T에다가 T를 곱해버리면 요거만 남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총 에너지라는 거는, 엔탈피가 총 에너지죠. 총 에너지에다가 저급 에너지, 요 Q를 빼게 되면 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고급 에너지가 남는다.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고. 자, 이걸 갖다가 어디 쓰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요거요. 요거 있습니다. 봅시다. 델타 G는 델타 H-T에다가 델타 S. T는 왜 델타를 안 붙였냐? 요거는 기준 온도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그죠? 어떤 기준 온도 딱 정해 놓은 거지. 그 온도에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G, 델타 H, 델타 S 요걸 보는 건데, 핵심은 뭐냐? 요약하자면 요 델타 G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자발적, 그 현상은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했더니 플러스 값이 나왔어. 이건 비자발적이라는 거지. 그 자연을 거스른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을 거스르게 되면 불안정화가 되겠지. 자발적이면 안정화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그 냉장고에다가 코드를 뽑아버렸어. 전기가 안 들어가. 그럼 다 얼어있던 것들 다 녹아버리겠죠. 그거 자발적인 거지. 안정화가 되는 겁니다. 자연 상태로 봐서는. 근데 전기를 꽂아가지고 억지로 전기를 때려 넣어가지고 비자발적으로 만든 거예요. 불안정하게. 얼음이 얼어있잖아요. 그죠? 불안정한 상태죠. 그죠? 얼음 자체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 얼음은. 그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쓰려고 이제 이런 공식을 만들어놨지. 아주 유용하죠. 일단 뭐 엔트로피라는 거는 델타 S에다가 뭐 나중에다가 촉이 뺀 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델타 값이니까. 자, 이걸 이제 하나하나 봅시다. 이거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건 이제 일단은 자발적인 경우에는 자발적일 때 상황을 봅시다. 자발적인 상황일 때 봅시다. 자발적일 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는 상황이라 그랬죠. 자발적이라는 게 에너지를 잃는 거, 에너지를 잃어서 에너지를 날려보내 가지고 에너지가 줄어드는, 자신이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게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게 자연현상이라는 거죠. 자연현상입니다. 자발적입니다. 그 다음에 T는 뭐 어차피 양의 값을, 그죠? 절대 온도니까 양의 값을 가지고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죠? 그대로 양수 값이고. 델타 S는 뭐냐면은 자발적인 경우라면 아까 말했듯이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무질 서도가 증가하는 방향. 그러니까 뭐 물에다가 잉크를 떨구게 되면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 확률이 높은 방향. 그러니까 모여있을 확률보다 퍼져있을 확률이 더 높죠. 그것처럼 확률로 계산하든 뭐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질 서도가 증가해요. 이놈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죠? 얘기보다 이 양이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 전체 식을 볼 때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겠죠. 그죠? 이 자발적이라는 얘기지. 또 반대로 비자발적인 같은 경우에 흡열이죠. 이건 이제 에너지를 때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H보다 나중에 H가 높은 거지. 그죠? 플러스니까. 왜 나중에 에너지가 높습니까? 여기다 전기를 때려 넣었으니까. 에너지를 넣었으니까. 이게 초기보다 높아지겠지. 이거 플러스. 빼기 상수값이고, 그죠? 적당한 어떤 기준 온도니까. 상수값이고,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델타 S는 지금 자연을 거스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작겠지. 나중 어떤 무질서도가 줄어들겠지. 예를 들어, 잉크방울 떨궜는데 그게 막 농축이 돼. 자연에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에 거스르는 거지. 이거 뭐 예를 들어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 냉장고 전체를 봤을 때는 집안 전체를 봤을 때 만약에 바운더리를 집안 전체라고 보게 되면 전기를 때려 넣어가지고 막 냉장고 뜨뜻하죠. 겉에서 만지면.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바운더리를 확 줄여가지고 그 냉동고 안에 있는 그 물 그것만 딱 볼 때는 물이 얼어버리죠. 그죠? 그게 이제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거 바운더리를 어디에 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주 전체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죠. 엔트로피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일부만으로 줄이면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까지 다 포함될 텐데, 자, 이게 이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엔트로피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이게 뭡니까? 타임머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그죠? 뭐 그런 것까지는 뭐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죠? 이게 마이너스. 이게 더 줄어들었으니까. 초기 무질서도가 더 높고 이게 무질서도가 줄어들었고 농축이 됐다. 그죠? 자연에 거슬러서 농축이 됐다. 그 마이너스. 그럼 식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 전체가 양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비자발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소금이 석출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소금이 석출되는 과정. 일단은 발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소금이 석출될 때 발열이라 그랬죠. 발열. 마이너스죠. 근데 지금 이 흩어져 있다가 무질서하게 있다가 모여서 농축이 됐어. 이게 뭡니까? 무질서도가 줄어들었죠. 무질서도가 줄어들었네. 이게 줄어들었네. 그럼 전체가 음임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인데 이건 뭐야? 전체적이니까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죠? 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근데 소금 석출하는 과정에서는 델타 H가 더 크다라는 게 또 뭐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뭐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뭐 이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어쨌든 간에 온도에 따라서 뭐 뒤에 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만약에 온도를 많이 올려버리면 또 뭐 얘기가 달라지겠지. 그죠? 이거 온도에 대한 영향을 받지만 지금 어떤 상온에서 소금 석출되는 과정이다. 그죠? 아니 상온보다 조금 더 낮은 상황에서 석출되는 과정이다. 석출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 자체에서 그 상황 자체, 그러니까 그 온도, 그 기압, 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때 이제 그 음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겉 뭐냐 그 부피는 음이 되고 겉은 뭐냐 겉 면적 표면은 양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건 자세한 얘기는 뭐 좀 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예상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럴 경우에는 t 값이나 어떤 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이제 자발이다. 이게 플러스가 되면 비자발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크게 뭐 이게 그 이런 데는 도움이 안 됐지만 이게 왜 음이 되는지 왜 양이 되느냐를 한번 이해를 해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사문단 봅시다. 사문단 요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델타 GT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사문단 봅시다. 결정이 석출될 때의 전체 에너지 변화 델타 GT, 그 T가 이제 토탈이겠죠. 토탈. 전체 에너지 변화는 이런 부피 에너지 변화와 표면 에너지 변화의 합이 된다. 그러니까 부피 에너지 변화에다가 부피 에너지 변화 구 전체의 부피 에너지 변화에다가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너지라는 거는 자유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부피 자유 에너지, 그다음에 뭐 표면 자유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두 개 합이 이제 델타 GT다. 그죠?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은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건 뭐 널리 알려진 지식이죠.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해진 상태다. 자연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연이 그런 겁니다. 그죠? 자연이 그 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델타 GT 값은 입자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양의 값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그래프가 이거죠. 그죠? 뒤에 문제가 나오죠. 그래프에 대한 얘기네. 이렇게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난 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최대값을 지난 후에 그 R1 그죠? R1에서 최대값 지나고 감소하기 시작하여 음의 값이 되며 그 R2에서 이제 뚫고 내려가고 그죠? 뚫어 내려가서 음의 값이 된다. 되며 계속하여 감소한다. 계속해서 감소한다. 계속 이제 쭉 떨어지겠지. 얘는 구의 부피와 표면적, 그러니까 구의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고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니까 이것이 각각 반지름의 세제곱, 반지름 세제곱과 반지름의 어떤 제곱에다가 비례함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유인 거지. 그죠? 이게 이유인 거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해 갑니다. 수학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봅시다.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느냐. 이걸 보는데 요 공식이죠. 요 공식. 지금 델타 GT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에다가 델타 GV 더하기 4파이R 제곱에다가 델타 GS다.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요렇다고 이제 알려줬죠. 왜 이런 게 아니라 알려줬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놈은 항상 음이죠. 항상 음이라 그랬잖아요. 자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놈은 항상 양이죠. 그죠? 항상 그 비자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석출되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요놈은 R과 관계가 없다 그랬죠. 관계가 없어요. 요놈도 R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뭡니까? R 하나밖에 없죠. R에 관한 3차식, R에 관한 2차식이죠.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죠. 그죠? R에 관한 3차식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야. 이거죠. 근데 요거를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3분의 4파이R 세제곱에다 델타 GV 플러스 4파이R 제곱에다 델타 GS. 요걸 이제 그 델타 GS도 상수로 보고 어떤 뭐 온도로 고정했다 그죠? 고정한 상황에서 델타 GS 어떤 상수 값이 될 거고 4파이 요것도 이제 알파라 칩시다. 알파라 치고 R 제곱. 그죠? 그다음에 3분의 4파이R 델타 GV 요건 이제 음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때리고 베타라고 하면 요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죠? 절대값 때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게 되면 R에 관한 3차 함수가 만들어지죠. R에 관한 3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요 R 제곱으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R에 관한 3차 방정식, 3차 함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수학적으로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수학에서 y 이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에다가 x 마이너스 a, 요거는 원점을, 그죠? 원점에서 접하고 a점에서 뚫고 내려가는 이 점이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지. 원점에서 교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뚫고 내려가는 R2에서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똑같죠, 그죠? 그래프 봅시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실히 이놈들은 R과 관계가 없구나. 이놈들은 R과 관계가 없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그냥 뭐 단순히 뭐 그냥 막 나온 거냐? 그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찾아온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봅시다. 여기서 요거거든요. 요거 이 그래프란 말이죠. 이거 델타 GV 볼륨 프리 에너지 체인지, 그러니까 부피 자유 에너지 변화량, GV, 요건 이제 3차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 그죠? 내려오는 거, 그죠? 요걸 말하는 거겠지. 그죠? 의미에다가 3차 방정식. 그 다음에 요거는 올라가는 거. 델타 GS는 설페이스, 표면이죠. 프리 에너지 체인지, 그러니까 표면 자유 에너지 변화량, 요렇게 되는 거지. 요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4파일 제곱에다가 델타 GS, 그러니까 R에 관한 2차식, R에 관한 3차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두 개 계산하게 되면, 이거 플러스 하게 되면, 이거 마이너스 3차식이고, 이거 플러스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다라는 거고. 자, 그럼 더 나가서 지금 어디까지 봤습니까, 지금? 그래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가가 왜 그런가에 대한 뒤에 문제는, 그러면은 이게 3차식이니까, R에 관한 3차식이고 R에 관한 2차식이니까 그렇다, 그죠? 그게 답이 될 거고. 계속 봅시다. 우리는 계속 이제 보면 또 여기까지가 다 이해가 된 상황이고. 봅시다. 이제 이전부터 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입자가 결정으로 속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핵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퍼져 있다가, 그죠? 이렇게 막 퍼져 있다가 어떤 부분에서 핵이 생기고 어떤 부분에 핵이 생기고, 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 생기고, 그건 뭐 모르지. 그건 아주 그냥 뭐 무질서하게 생길 거니까. 핵이란 결정의 성장 초기에 용액으로부터 석출되는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작은 입자를 말한다. 그죠? 뭐 작은 입자, 작은 핵들, 작은 조그만 핵들이 만들어지겠지. 근데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커져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핵들은 없어져야지. 큰 것들만 살아남고 작은 것들은 없어져야지, 그죠?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이 임계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핵들은 너무 작아서 다시 사라지고, 어떤 핵들은 굉장히 커서 임계 크기 이상이 돼가지고 더 발전하고, 그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물론 뭐 여기도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은 거는 없어져 버리고 큰 거는 더 커지더라, 그죠? 임계 크기보다 큰 거는 더 커지더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계 크기란 델타 GT 값이 최대일 때의 결정의 반지름을 말하는데, 자, 그래프 봅시다. 델타 GT 값이 최대일 때, 델타 GT, 여기 Y축이 델타 GT거든요. 전체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델타 GT죠, 그죠? 델타 GT. 이게 Y축이 최대일 때 요거잖아요, 그죠? 요때 극대점, 요 점에서 이제 R1, 그때의 결정 반지름이니까 R1을 말하는 거예요. R1을 말하는 거다. 말하는데, 이 크기에서는 결정 입자가 다시 용해되는 과정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며, 그러니까 이 크기에서는 결정 입자가 다시 용해되는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결정 입자가 커지는 일이 일어나도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냐면, R1 이 가장 높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반지름이 줄어들든 커지든 전부 다 델타 G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죠? Y 값이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극대점이니까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무조건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봤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자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떨어지는 상황이, 에너지가 기존에 있던 에너지가 점점 사라지고 줄어드는 방향이 자발적인 상황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거 봤잖아요. 그죠? 두 가지 경우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작아지든 커지든 어쨌든 에너지가 줄어드는 건 맞다. 그죠? 그때 이제 임계 크기라고 하는 거다. 그죠? 자연계에서 어떤 개는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가하지 않았을 때 자연계에서는 어떤 개는 보다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작은 에너지 상태로 자발적으로 변한다. 그죠?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큰 상태에서 작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변화한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봤을 때, 개 전체를 확장시켰을 때는 엔트로피는 무조건 확장되는, 커지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엔트로피가 오히려 더 뭐 감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개를 그 어떤 시스템, 어떤 바운더리를 아주 그냥 축소해서 보는 거지. 냉장고 안에 그 얼음, 어는 물, 그거만 딱 보면 얼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방향이 아닌가?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현상이 아닌 게 아닌가? 맞죠? 그건 이제 비자발적인 거지.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임계 크기는 용질에 따라 다르지만 용 성질에 따라 다르대. 그러니까 뭐 소금이면 설탕, 소금 설탕 뭐 이런 게 다르대요. 다르지만 대체로 1에서 2나노 정도, 나노미터 정도로 크기가 대개 원자 200에서 300개 정도 힙합체다. 임계 크기보다는 작은 입자는 엠브리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R1보다 이제 작은 거, 요거는 이제 엠브리오라고 하는 모양이네요. 그죠? 또 여기서 또 아까 하나 좀 까먹은 게 있는데, 이거 봅시다. 하여튼 요 식에서 이렇게 3차식이 된다. 그죠? 여기서 교점을 지나고 하는 식에서 R1과 R2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R2가 뭐냐면은 이 뭐냐, 그 X축과 만나는 셈이죠. 이게 제로라는, GT가, 델타 GT가 제로란 말이, 이게 제로란 얘기잖아요. 그죠? 제로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입니까? 요거과 요거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절대값과 요 놈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은 요거 2차식이죠. 요거 2차식. 요 놈 2차식. 그죠? 그다음 요 놈 3차식이죠. 응? 요 놈만 봤을 때 요거 다 가리고 요 놈만 3차식. 그죠? 요렇게. 요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차식, 요 3차식은 요거 좀 마이너스 안 봅니다. 요건 봅니다. 3차식은 요렇게 그릴 수 있고, 원점 지나는 요렇게 3차식에다가 여기다가 2차식은 이렇게 포물선이니까 반드시 요 점에서 만나게 되죠. 왜냐하면 3차식은 X쪽으로 붙어 있다가 그 다음에 가파르게 오르니까 이 제곱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점 하나가 존재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요 점이 R2란 얘기죠. 그죠? 요거와 요거 같은 점, 요 점이 R2란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봐도 되고. 근데 요 점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요거 R1이 어디냐? 제일 큰 거니까 여기지. 그죠? 뒤쪽에 문제 나오는데 요것도 참고해서 한번 봅시다. 그죠? 따로따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일단 상문단까지 다 봤습니다. 또 문단 봅시다. 이러한 결정성장 이론은, 결정성장 이론을 제가 이게 자료를 찾으려고 결정성장 이론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기에 결정성장 이론이라는 거를 이제 뭐 조금 어떤 그 소규모의 어떤 대학 어떤 교수님들이랑 그 대학원생들이 뭐 이렇게 논문을 낸 모양이에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이 위에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석출되는 이 과정들이 결정성장 이론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결정성장 이론을 델타 G, 그죠? 뭐 그 깁스의 뭐 자유 에너지, 깁스의 자유 에너지, 요걸 이용해서 자발적이냐 뭐 비자발적이냐 아무튼 그런 어떤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깁스의 자유 에너지 찾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죠? 이게 찾는 것보다. 하여튼 이런 이론은 용액에서 용질이 결정으로 석출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질이 그 결정으로 석출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에서 소금이 석출되는 과정, 그걸 얘기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고온에서 액상으로 있던 금속이, 그러니까 용융, 그러니까 뭐 금속이 녹아가지고 용융된 거, 그러니까 뭐 용암처럼 막 빨간 그 물 같은 게 막 흐른다는 얘기지, 그죠? 빨갛게 막 녹아가지고 금속이 녹아가는 그런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의 금속이 녹는 점 아래에서 응고돼요. 그러니까 녹는 점을 낮추게 되면 금속이 석출되겠죠, 그죠? 석출되겠지. 그러니까
막 금속이 혼합되어 있는데 다 녹여놔갖고 막 용암처럼 막 흐르고 있다. 그러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녹는점 하나를 돌파하게 되면 그 이제 녹는점이 돌파된 금속은 먼저 석출이 되겠지. 그죠? 먼저 응고가 되겠지. 그죠? 그런 고체의 결정이 형성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찬가지란 얘기지. 요 이론들이 요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석출될 때도 마찬가지고 용융 금속에서도 적용된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죠? 이거. 이런 과정들이 용질 석출 과정과 그다음에 금속 응고 과정 둘 다 해서도 이게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 된다. 된다. 이때 많은 결정이 모여서 고체를 이루는데 결정은 다시 녹기도 하지만 임기 크기 이상이 되면 계속하여 성장해 나간다. 그렇죠? 아까 봤듯이 문제에서 봤듯이 임기 크기 이상이 되면 만약에 R1이 요로 만약에 이동했다. 조금 더 커졌다.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점점 커지겠지. 근데 R1이 어찌어찌 해서 조금 다 작아졌다. 그러면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에너지가 작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막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쭉 떨어져가지고 녹아버리겠죠.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서 어떻게 막 핵들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이 형성되고 하는데 어떤 놈은 녹아버리고 어떤 놈은 임계 크기보다 크기 때문에 더 커지고 어떤 거는 임계 크기보다 작으니까 다시 녹아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하나 두 개가 생기겠지. 그죠? 다른 작은 것들은 다 녹아버릴 거고 일로 갖다 붙겠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성장해 나간다. 이게 이제 자발적인 거지. 에너지가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자발적이다. 에너지가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자발적이다. 그 자발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자발적이라는 얘기를 보고 이게 그 자유에너지구나. 깁스의 자유에너지구나. 그렇게 알아내갖고 찾아낸 거거든요. 깁스의 자유에너지를. 하여튼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그죠? 이게 델타 G가 마이너스일 때 자발적이고 델타 G가 플러스일 때 비자발적이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지. 델타 G. 깁스의 자유에너지가 여기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죠? 성장해 나간다. 이처럼 용융 상태의 금속이 과냉각되어 이제 이건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결정이 생성될 때는 과포화도가 아닌 과냉각 정도가 결정 형성과 성장의 구동력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용액의 결정이 석출될 때는 과포화도였잖아요. 그죠? 과포화도 어디가 용액 결정화 기술에서 세 가지다. 냉각 결정화라든지 반용매 결정화라든지 증발 결정화 전부 다 과포화도, 과포화 상태, 과포화, 그죠? 이것도 과포화, 그죠? 세 가지 다 전부 다 과포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것처럼 얘들은 석출될 때는 더 과포화에 대한 얘기였는데 얘는 과냉각이다. 그때와 다른 점이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결정성장 이론이 다 적용이 되는데 이때는 과포화도냐, 과냉각도냐 그 차이만 있다, 그죠? 이 두 개의 과정이 용질 석출하는 과정, 요건 과포화도, 요거는 과냉각, 그거와 관계 있다. 그 얘기했죠. 별로 오문단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잠시만요. 예, 문제 봅시다. 1번 제목에 대한 얘기네요. 제목 문제는 처음 보는데 어쨌든 제목 문제는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다 담고 있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고. 2번도 슬쩍 봅시다. 쭉 보면서 내용 일치에 대한 얘기고 3번도 전제를 찾아라는 얘기인데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죠. 3번에 4번이 답인데 이거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거 조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4번 추론하라 한 얘기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5번도 적용인데 내용 일치로 풀리죠. 추론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았고 6번 어휘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고. 봅시다. 하나씩 봅시다. 1번부터 봅시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 일단 답은 그거죠. 결정화 기술,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결정화 기술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결정화 기술에 이제 세 종류가 있다. 냉각 결정화, 반영미 결정화, 증발 결정화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였고, 3문단부터는 에너지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부피 에너지 변화, 표면 에너지 변화 두 개 합한 게 전체 에너지 변화 있고 그래프까지 그렸죠. 이런 그래프. 그런 얘기였다. 그게 나중에는 이제 5문단에서는 결정 성장 이론이 이제 이때 석출될 때뿐만 아니라 금속이
용융될 때도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답은 5번이다. 결정화 기술의 분류와 용액의 결정화 기술의 분류와 용액에서의 결정성장 이론이다. 잠시만요. 예, 계속 봅시다. 이거 뭐 결정화 기술의 이제 분류와 그죠? 결정화 기술은 이제 분류였지. 요 세 가지 분류. 그 다음에 용액에서 결정성장 이론, 결정성장 이론에 대한 얘기였죠. 그죠? 다 5번입니다. 다 오르는 거고. 문제가 이제 어디가 잘못됐냐 봅시다. 1번.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용해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가 없었죠. 용해도를 낮춰가지고 석출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지. 그죠? 용해도를 낮춰가지고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서 튀어나오게 석출되게 하겠다. 그 얘기했으니까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2번. 결정성장 이론의 문제점과 해서막 결정성장 이론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죠? 이게 이제 석출될 때뿐만 아니라 용질 석출될 때뿐만 아니라 그냥 금속이 용융되어 있을 때 응고될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 얘기였으니까 문제점 이런 거 없었습니다. 3번. 응용 분야에 따른 결정화 기술의 차이. 이것도 뭐 맞긴 하지. 말은 맞아요. 응용 분야에 따른 결정화 기술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거 응용 분야가 다르지. 아까 뭐 약 만들 때 의약 분야. 그다음 요거는 뭐 식품 분야인가? 소금 만들 때 그렇게 봐야 되나? 또 분야가 다르죠. 근데 말은 맞는데 이게 제목으로 쓰기에는 좀 너무 좀 지엽적이다. 그죠? 이 문단에 대한 어떤 요약은 되겠지. 그죠? 다른 건 뭐 결정성장 이론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틀렸고. 4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통한 결정화 기술. 결정화 기술을 하는데 막 에너지를 어떻게 아껴가지고 뭐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한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온도를 어떻게 낮추는지 낮출 때 뭐 에너지를 조금 이렇게 절약해가지고 온도를 낮췄다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죠? 이 뒤쪽에 에너지는 석출될 때 그 에너지 변화 관계에 대한 얘기였지. 그죠? 답은 5번입니다. 2번 넘어갑시다. 2번 또 보면 센터가 맞나? 2번 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내용 일치겠죠. 과포화 상태의 농도는 평형 농도이다. 과포화 상태의 농도가 평형 농도가 아니잖아요. 과포화 상태는 평형 농도 이상인 거지. 그죠? 평형 농도라는 게 포화 상태의 농도를 말하는 거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이 됐었죠. 평형 농도라는 게 그것보다 농도를 올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더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더 진하게 만듭니까? 온도를 낮춰버리면 용해도를 낮춰버리면 지금 과포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평형 농도는 고정되어 있는데 아니지. 평형 농도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죠? 평형 농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 농도보다 어쨌든 평형 농도는 지금 포화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온도를 낮춰서 과포화를 만든다. 그죠? 이것도 헷갈리면 안 되겠네. 말이 좀 어렵네. 그죠? 평형 농도보다 포화 상태가 좀 더 많이 녹아 있는 상태를 과포화 상태로 한다. 이거 두 개 같지 않다. 그죠? 헷갈리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2번. 과포화 상태는 포화 상태보다 더 안정하다. 아니죠. 포화 상태가 더 안정한 거지. 요거는 내용이 있죠. 2-2인데 있네. 포화 상태에 비해 과포화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다. 대놓고 내용 일치네요. 그죠? 틀렸고. 포화 상태가 더 안정하죠. 결정화 기술은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아니, 산업적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결정화 기술은 어쩌고 산업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의약 분야, 그 다음에 의약 산업,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식품 산업 아주 널리 쓰고 있죠. 활용 잘하고 있습니다. 4번. 소금은 증발 결정화를 통해서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죠. 지금 증발하고 있는데 내용 일치죠. 그죠? 증발 결정화 얻을 수 있죠. 틀렸습니다. 냉각 결정화는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냉각 결정화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지. 말 그대로 냉각하는 거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죠. 온도를 낮추면 용해도가 같이 따라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같이 따라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죠? 온도를 내리면 그 온도에서 용해도가 감소함으로, 그죠? 온도를 내리면 같이 내려가. 그죠? 용해도도 같이 내려가.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맞죠? 답 5번입니다. 뭐 단순 내용 일치였고 3번부터 봅시다. 이게 3번에 좀 설명이 필요한 게
3번 보면 이게 4번이 맞는데 예? 이게 이제 반용매 결정화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전제를 보라라고 했는데 이게 뭔제입니까? 반용매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용액에 용질이 녹아 있는데 그거다가 그 용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반용매 물질을 때려 넣어 가지고 용질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반용매 결정화 기술이잖아요. 답 4번인데 봅시다. 용매가 한 용질을 최대로 용해할 수 있는 정도 이게 이제 뭐 용해도겠지. 그죠? 최대로 용해할 수 있는 정도는 용해도는 다른 용질이 용해되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 다른 용질이란 게 뭘 말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냥 다른 독립적으로 녹는 그러니까 반용매의 관계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소금 포화 용액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은 독립적으로 녹습니다. 그죠? 독립적으로 녹아요. 포화될 때까지 녹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속도가 문제지. 속도가 아주 실험하면 이렇게 안 녹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년만년 놔두면 다 녹습니다. 그죠? 이게 왜 안 녹느냐? 왜 안 녹는 것처럼 보이냐? 녹는 속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물의 분절을 방해하기 때문에 잘 속도가 떨어집니다. 대신 석출되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따로 녹습니다. 따로 녹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개는 이제 그 반용매 관계가 아니죠. 용질과 반용매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부프로펜과 이제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용질과 반용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넣으니까 이제 이 용매가 용질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죠? 용질의 그 용해도가 낮아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다른 용질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 용질이나 때려 넣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소금이 포화되어 있는데다가 설탕 때려 넣는다고 소금이 석출됩니까? 아닙니다. 그죠? 안 돼요. 이게 틀렸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용질이라고 하지 말고 반용매 관계에 있는 물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반용매를 용매에 용해시키면 그죠? 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이게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냥 다른 용질을 때려 넣는다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까지 틀려버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반용매로 바꿔야 되겠지. 그죠? 이게 옳은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분도 생각 어떤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자, 다른 것들 틀린 것부터 한번 봅시다. 1번 혼합물 용액에서 용질의 평형농도 그러니까 지금 포화 상태의 농도를 말하는 거겠죠. 포화 상태의 어떤 용해도를 말하는 거겠지. 반용매가 혼합물 용액에 유입됨으로써 왜 커져? 반용매가 들어가면 혼합물에 속에 있던 용질의 평형농도, 그러니까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그죠? 낮아져가지고 낮아진 만큼 그 갭이 생기면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용액의 농도는 또 뭐야? 혼합물 용액의 농도와 용질의 농도, 이게 또 뭐야?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용액의 농도라는 거는 뭐 소금도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있고 막 식초도 들어있고 고추장도 들어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혼합물. 전체 용액 농도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그 용질 하나 콕 찍어서 뭐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 그거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된다. 용액의 농도랑 뭐 용질의 농도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어쨌든 반용매가 들어가면 이 용질의 어떤 그 용해도, 그 평형 농도가 떨어진다. 커지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말이 틀려버렸죠 이미. 그죠? 전제고 나버리고 아예 말이 틀린 겁니다. 2번 용액에 녹아 있는 용질은 용액에 다른 용질을 추가하면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한다. 이게 뭔 말이야? 용매로 작용한다고요? 용질이? 반용매가 용매로 작용합니까? 반용매는 뭐 녹이지 않습니다. 그죠? 녹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질이 용매로 작용해? 틀렸죠? 반용매라는 물질은 용질을 녹이지도 않습니다. 그죠? 용매는 녹아 들어가나? 그러니까 반용매는 용매에는 녹아 들어가는데 용질을 녹이지 않습니다. 그죠? 반용매는 말이 틀렸지. 그죠? 어떤 용질을 넣었는데 그 용질이 용매로 작용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틀렸습니다. 3번 이건 뭐 전제고 나와버리고 말이 틀렸죠. 3번 반용매가 들어오면 용액의 온도를 낮춘다고? 반용매가 들어가면 온도가 낮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틀렸습니다. 과파가 일어나므로 무슨 소리야? 냉각 결정화가 일어난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온도가 안 낮아집니다. 반용면 넣는다고. 5번. 혼합물 용액, 답은 4번이고, 이거 고쳐야 되죠. 그죠? 5번. 혼합물 용액이 들어오는 또 다른 용질은, 혼합액의 용매를 증발시키는 효과. 하도 증발 또 왜 시켜? 이거 아예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 용질을 넣었는데 용매가 막 증발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렸습니다. 답 4번인데 4번 좀 고쳐야 됩니다. 이거 다른 용질이 아니라 특정 용질입니다. 다른 특정 용질. 그 특정 용질은 뭐냐? 반용매 관계에 있는 특정 용질 넣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반용매다. 그죠? 이게 3번이다. 4번 문제 봅시다. 4번. 4번. 가의 근거를 추론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어디 있냐면, 보죠. 다 보이죠? 가가 이거죠. 델타 GT 값은 입자의 반지름이 커짐에 따라서, 이거 GT Y축이고 이거 X축이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R축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양의 값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최대값을 지난 후에, 극대점을 지난 후에 감소하기 시작해서 음의 값이 되며 계속하게 감소한다. 그죠? 계속하게 감소한다. 이거 3차함수. 그죠? 이 원점을 통과하고 원점에서 접하고 요점 극대점에서 이제 감소하는 3차함수입니다. 3차함수. 요 R2에서 이제 그 X축과 만나는 3차함수. 그죠? 3차함수죠. 3차함수. 이 그래프가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 알죠? 그죠? 이거 수학 우리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y 이퀄 마이너스 x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a는 요거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한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x 제곱이니까 원점에서 접하고 그다음에 a점에서 뚫고 지나가는, 그죠? 이 그래프다. 이 그래프입니다. 원점에서 접하고 R2에서 뚫고 지나가는 3차 함수. 이게 왜 3차 함수인가? 이거잖아, 이거. 델타 GT는 요거 3분의 4파이를 세제곱, 이거 표면적이죠. 부피죠. 구의 부피.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표면 에너지, 부피 에너지. 그죠? 이건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그랬죠. 더하기 4파이를 제곱에다가, 이건 표면적이죠. 구의 표면적. 곱하기 단위 표면적당, 표면 에너지니까 델타 GS. 항상 양수 값을 가진대. 그러니까 요 놈은 R과 관계가 없고, 요 놈도 R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인 거지. 상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R 제곱에다가 요거 이제 4파이 델타 GS 요 놈을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알파로 묶었습니다. 양수죠.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에다가 델타 GV, 요건 음수 값이죠. 절대값 때리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입니다.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베타로 쓰고, 그 다음에 R의 세제곱.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R에 관한 3차식, R에 관한 2차식, R에 관한 전체로 보면 R에 관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R에 관한 3차식. 그죠? 이거 이제 R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형태를 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제 R이, 이거 베타분의 알파, 요 점 지나가고, 그죠? 요 점 지나가고, 원점에서 접하고 지나간다. 그죠? 요 식이 될 거니까. 이거 뭐 단순히 요걸 보게 되면, 따로따로 그려보면, 요 그래프는 y 이꼴 베타에다가 알파의 세제곱, 이거 3차 함수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2차 함수는 이렇게 포물선이니까 반드시 이 점에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죠. 왜냐면 3차 함수는 X축으로 붙었다가 갑자기 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그죠? 이러면 그 R 제곱보다 빠르게 올라갈 거니까 반드시 교점 하나 생길 겁니다. 이 교점이 뭐냐? 요런 거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두 점이 같은 거 제로가 되겠지. 델타 GT가 제로가 되는 이 점 R2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R1은 여기겠지. 최대가 되는 거. R1은 이놈이 더 크잖아요. 그죠? R1이 양이 되는 건 이유는 뭐냐면은 요 R2의 왼쪽 부분은 R의 제곱이 더 커. 그죠? 포물선이 더 커. 그죠? R2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R의 세제곱이 더 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는 얘기지. R2보다 더 큰 게, 임계 크기보다 더 클 때는 이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이 나왔죠. 그 다음에 R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R 제곱이 더 커. 이놈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양이 나오겠죠. 양이 나왔잖아요. 최대로 큰 게 R2에서 R 제곱 마이너스 R 세제곱. 그죠?
그래서 이만큼 제일 큰 차이가 요 R1이겠지. 최대값이.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고, 이 그래프가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였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한 추론. 이거의 근거. 뭐 답은 뒤에 있었죠. 구의 부피는 아래 세제곱이고 표면적은 아래 제곱이고, 그죠? 거기 이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다. 그 말을 찾으면 된다. 답은 4번이죠. 반지름에 따른 구의 부피 변화율은 구의 표면적 변화율보다 더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이다. 아래 세제곱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죠? 아래 제곱은 물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긴 하나, 얘는 이 R3보다는 좀 완만하게 증가하고, R 세제곱은 좀 빠르게 증가한다. 그죠? 변화율이니까 dR분의 dR의 세제곱, 이거 미분 때리게 되면 R제곱이죠. 그죠? 3배의 R제곱, 이거 미분 때리게 되면 2배의 R이니까 2배 R보다는 R제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겠죠. 그죠? 표면적 변화율 이렇게 델타로 미분 때려갖고 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더 급격하게 커진다. 이거는 다 이해되는 거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이 원인, 근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니까.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하나씩 봅시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1번부터 보게 되면, 고체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그 R이 커진다는 얘기지. 커짐에 따라서, 고체 입자 임계 크기가 더 커진. 임계 크기가 바뀝니까? 임계 크기는 고정값이죠. 물질에 따라.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 임계 크기는 용질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임계 크기는 용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용질이 소금이냐, 설탕이냐,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반지름이 커진다 그래갖고 임계 크기가 달라지느냐? 아니죠. 그래프가 어딨나? 이 반지름이 왔다리 갔다리 커진다 그래가지고 지금 임계 크기 R1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죠? 상관없다. 틀린 얘기다. 그 다음에 용질이 용액에서 과포화되는 정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용질이 용액에서 과포화되는 정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과포화가 많이 되겠지. 온도가 많이 내려오면, 그죠? 과포화가 더 많이 되겠지. 말은 맞아. 근데 지금 뭔 얘기입니까? 가의 근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가가 뭐였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떨어졌고, 이제 나중에 음의 값이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건데, 이거 왜 그래 되느냐를 묻는데, 지금 딴소리 짓거리고 있죠. 이건 과포화되는 정도 온도와 관계 있다. 이거는 지금 온도 고정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온도가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그죠? 딴 얘기는 하는 얘기다. 딴 얘기 하고 있다. 3번. 고체의 반지름이 커지면서 새로운 계면의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말은 맞지. 고체의 반지름 구가 커지면서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면적은 뭔데? 4파이 R 제곱이잖아요. 어디 갔나? 면적이라는 게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 제곱이죠. 이것도 2차식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아. 근데 이게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는 그 R의 제곱 요놈의 이놈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영향을 받지만, 그죠? 이게 나중 가면 갈수록 이놈이 더 큰 R 세제곱이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놈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두 개 같은 게 요점이고, 같아지는 게 요점이고, 그죠? 절대값이. 그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지금 반지름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는데, 부피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반적인 얘기가 안 된다. 부피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어야 됐다. 답은 4번이고. 예, 5번 봅시다. 5번. 용질이 이 고체상으로 존재할 때는 액체상으로 존재할 때에 비해서 더 불안정한 상태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본문에 이런 게 없어요. 고체 상태일 때, 액체 상태일 때 그걸 비교해가지고 어떤 게 더 불안정한가.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추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여기서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상황과 에너지가 낮은 상황일 때 이제 더 불안하다, 더 뭐 이렇게 그죠?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죠? 에너지가 높을수록 불안정하고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떤 게 높고 에너지가 어떤 게 낮냐 이거지, 그죠? 그 지금 이제 가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고 그러면 에너지가 높은 상황과 에너지가 낮은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델타 GT니까 초기값이 일정하다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이 상황이 만약 요기 이제 R1 요 상황과 R2 요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지금 나중 GT가 높은 상황이죠, 그죠? 나중 GT가 낮은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때가 에너지가 높고 이때 에너지가 낮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Y축이 높으면 에너지가 높고 Y축이 Y축이 낮으면, 그죠? Y축 값에 Y좌표 값이 낮으면 에너지가 낮은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예. 그러면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가 어떤 지점이냐 이거지, 그죠?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이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버리면 안 그래도 이론도 어려워가지고 깁스 자유에너지 헷갈려 죽겠는데 문제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죠? 문제가 좋지가 않아요. 봅시다. 그럼 추론을 해봅시다. 과학적으로 배경지식 때려 넣어가지고 또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연구해본 바로는 고체일 때가 에너지가 높냐, 액체일 때가 에너지가 높냐, 그걸 보는 거죠, 그죠? 그게 찾는 게 목적입니다. 봅시다. 일단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또 요 상황, R1보다 더 큰 상황, 이거 이제 그 임계 크기죠. 임계 크기보다 이제 큰 상황에서 어떤 점이 핵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때 딱 만들어지면 요만큼 크기가 만들어지면 쭉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커지는 상황이고 R1보다 작은 상황, 이 상황에서 막 핵이 딱 만들어졌다, 그죠? 이 크기의 핵은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녹아 없어져 버린다. 녹는 상황이고 일단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방향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상황이 다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두 가지 경우로 진행된다 그랬잖아요. 어차피 에너지가 감소하는 건 맞지. 왜냐하면 델타 GT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죠? 초기값이 고정됐다라고 봤을 때 나중값이 낮아지는 건 맞죠. 이쪽으로 가나 그죠? 그건 맞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둘 다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 맞아요, 그죠? 그렇게 맞는데 그러면은 이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어떤 게 자연스럽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게 부자연스럽느냐, 아니면 뭐 에너지가 어떤 게 높냐 낮냐, 그걸 볼 텐데 여기서 액체 상태랑 고체 상태랑 구분할 수 있나요? 없죠. 자, 생각해 봅시다. 뽑아내야 되는 거지. 직관적으로 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델타 GT 우리가 이제 그 배경지식 넣어가지고 델타 GT가 음수일 경우에 그 R2보다 더 큰 상황, 이때는 확실히 자발인 게 보이죠, 그죠? 델타 GT가 음수이면 자발이라 그랬잖아요. 델타 GT가 음수일 때 자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안정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정화라는 얘기가 나왔고 델타 GT가 양수일 때는 비자발이고 불안정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점점 불안정화로 간다. 자,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반지름이 좀 더 커지는 상황. 요 상황을 볼 때 반지름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안정화 상황으로 간다.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죠? 안정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체가 있고 이미 만들어진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그 어떤 그 액체상으로 되어 있던 그 이원화되어 있던 것들이 고체로 달라붙는 거죠. 고체가 돼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돼가네. 그러면은 에너지가 떨어지네. 그러면은 액체상으로 있던 게 고체상으로 바뀌는구나. 그러면은 액체상이 에너지가 높고 고체상이 에너지가 낮구나. 그거는 알 수 있지, 여기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여기 이게 이제 틀렸다. 고체상이 더 안정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이거 답이 틀렸고, 고체상이 더 안정하다 그런 게 맞는데, 요 상황일 때, 그죠? R2보다 큰 상황, 이때 보는 거지. 이때는 맞는데, 자, 그럼 두 번째 상황, 첫 번째 상황, 이거 R1보다 작을 때, 그 다음 R1보다 크고 R2보다 작을 때, 요 상황과, 그 다음 R2보다 클 때, 요 세 가지 상황을 나눠 볼 때, 그죠? 세 가지 상황을 나눠 봅시다. 나눠 볼 때, 지금 우리가 이제 말한 건 요 상황이잖아요. 그죠? R2보다 큰 상황. 이때는 이제 맞아 떨어진다. 그 문제도 풀리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상황,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봅시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 두 번째 상황 놔두고, 요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뭡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델타 GT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델타 GT가 양수인 상황. 델타 GT가 양수인 상황이 뭡니까? 델타 GT가 양수인 상황. 지금 비자발적인 상황이죠.
불안정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죠? 불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요때 이제 불안정화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녹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임계 크기보다 작을 때는 녹는다. 녹는다. 그러니까 고체상에 있던 것들이 액체상으로 바뀐다. 그죠? 그러면 델타 GT는 감소하는 게 맞아. 그죠? 델타 GT는 감소하는 게 맞죠. 그죠? 델타 GT가 감소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문제는 이게 이제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봤을 때 비자발이란 얘기지. 비자발. 그러니까 고체상에서는 에너지가 더 낮고 액체상의 에너지가 더 높다. 그죠? 그럼 이게 또 말이 맞죠. 그죠? 고체상의 에너지가 더 낮고 액체상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틀렸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과 같은 거지. 그죠? 요때 상황은 액체상에서 고체상으로 가는 어떤 자발적인 현상이다. 자발적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액체상이 에너지가 지금 높고 에너지가 낮은 상황이다. 맞죠? 안정적인 상황이고 불안정인 상황이다. 에너지가 또 높고 낮으니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고체상에서 액체상으로 가는 거죠. 이 고체상이 에너지가 낮고 에너지가 높은 상황이니까 비자발이다. 맞죠? 그러면 델타 GT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자발이 되나요? 되죠. 비자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덕에서 공을 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자발적인 상황으로 가다가 평형 위치까지 내려오고 제일 낮은 최저점까지 갔다가 이만큼 올라오죠. 이 비자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연 현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이게 이제 반응 과정에서 가면은 G가 이게 자유에너지죠. 반응물에서 쭉 떨어지다가 이때 멈추는 게 아니라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생성물. 그죠? 요때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 상황이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요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비자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요까지 이해가 됐지. 어쨌든, 이때 에너지가 낮고, 이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상황이다. 오케이. 그죠? 또 이해가 됩니다. 그죠? 요까지 같은, 이게 첫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된 거지. 그럼 이게 문제는 이거지. R1과 R2 상황, 이게 뭐냐 이거지. 이때는 지금 에너지가 델타 GT가 양수죠. 델타 GT가 양수면 지금 비자발적인 상황인데, 비자발적인 상황인데, 얘들은 지금 더 커져. 액체상으로해서 고체상으로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그 어떤 핵이 만들어졌으면 얘가 다시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때도 마찬가지 액체상이 고체상으로 바뀌는 상황인데 비자발적인 상황이야. 뭐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조금 추론을 해보자면, 그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수밖에, 그죠? 이까지는 뭐 제가 뭐 연구를 못 하겠습니다. 그죠? 알아내는 바로는. 그러니까 요 상황도 마찬가지야. 또 비자발적인 상황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상황 같다. 그러니까 이쪽 상황이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쭉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요 상황에서 요렇게 이동한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커지는 상황, 그거는 이제 좀 제외하고, 어쨌든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니까, 이 점들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상황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번째 상황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상황에서 시작해서 세 번째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같은 상황이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상황도 그래 봐야 되겠지. 그래 안 풀면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 거고, 이놈 그 연력항을 다시 다 봐야 되는 게, 아무리 그죠? 다 꼼꼼하게 다 설명하고 다 이해하려면, 그죠? 그 어쨌든 간에 5번 같은 경우에 틀린 이유가, 어쨌든 첫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이제 더 고체가 더 안정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설을 보게 되면 뭐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결정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이제 안정한 상태로 가는 것이다. 결정이 성장해 가는 것이 안정한 상황이다. 말은 맞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세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을 통틀어서 이 상황, 요때는 이제 그 안정한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액체에 있던 것들이 고체가 되는 상황이죠. 그죠? R1보다 큰 상황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그죠? 그러니까 설명도 좀 뭐가 좀 허접하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야지. 그것도 이 부분과 이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의 차이점도 좀 설명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뭐 연력학의 문제가 시험에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연력학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국어 시험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더 이상 연구를 하기가 좀 빡세네요. 이 정도 보고 5번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고, 그죠? 3차 방정식이죠. 원점을 접하고 지나가는 3차 방정식이다. 녹는 점 이상의 고온에 있는 금속, 그러니까 이제 용융에 대한 금속, 용융 금속에 대한 얘기겠네요. 거푸집에 넣고 냉각하여 고체를 만들었다. 응고를 시켰다. 이때 고체의 결정이 형성될 때의 결정 반지름에 따른 결정의 생성 전체 에너지 변화 델타 GT에 대한 얘기겠죠. 전체 에너지 변화, 그죠? 전체 에너지 변화가 델타 GT다. 잠깐만요. 델타 GT라는 건 토탈이죠. 토탈. 전체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건 이제 부피 에너지 변화와 표면 에너지 변화에다가 뭐 R 다 곱해가지고 짬뽕시킨 함수입니다. 그죠? 요 함수를 말하는 거지. 요 함수, 그죠? 요 함수를 말하는 겁니다. 뭐 단순히 뭐 어떤 델타 G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자유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유 에너지에다가 R까지 곱해가지고 함수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그려졌다. 하여튼 이 GT가, 델타 GT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이제 자발적이다. 그죠? 그 거꾸로 올라가는 건 이제 비자발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1번. R1과 R2 사이에 요때 크기를 갖는 입자는 계속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쵸? 임계 크기보다 클 때는 점점 커져 나간다. 그죠? 임계 크기보다 작을 때는 작아서 녹아 없어진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델타 GT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요놈보다 여기가 더 안정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들은 녹아 없어져 버리겠지. 이것들은 계속해서 커지고. 그죠? 2번. R1은 임계 크기에 해당하겠군. R1은 임계 크기가 가장 클 때였잖아요. 그죠? 내용 일치. 5-2. 그죠? 임계 크기란 델타 GT 값이 최대일 때의 결정 반지름이라 그랬으니까 R1 맞고, 임계 크기에 해당한다 맞고, R1보다 크기가 작은 입자는 엠브리오라고 불리겠다. R1보다 작을 때 엠브리오, 임계 크기보다 작을 때는 엠브리오라고 한다. 내용 일치였고, 4번 봅시다. 4번 추론이죠. 추론. R1보다 입자가 커짐에 따라서 이거 반지름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R1보다 더 커진다 그러는 거는 계속 이제 커져 나간다는 얘기겠지. 커짐에 따라서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값은 감소한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표면 에너지죠. 이거 델타 GT는 전체 에너지 변화잖아요. 그죠? 델타 GT는 지금 그 면적 부피 에너지 변화량이랑 표면 에너지 변화량을 둘 다 합한 거, 짬뽕 시킨 게 델타 GT고, 여기서 묻는 거는 뭐냐? 표면 에너지 델타 GS를 묻는 거예요. 그죠? 표면 에너지 값.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표면 에너지가 뭡니까? 요거 델타 GS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전체를 말하는 걸까요? 이 전체를 말하는 거겠지. 그죠? 그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죠?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값. 근데 표면 에너지의 변화량이랑 이 에너지 값이랑 같다. 왜 같습니까? 델타 GS랑 그냥 GS랑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여기에서의 초기 상태죠. 요 놈은 나중 상태죠. 그러니까 요 나중 상태에서 이 초기 값을 빼는 게 델타 값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의 표면적이 있습니까? 소금과 물과의 표면적, 소금 고체와 물과의 어떤 표면적, 계면이 존재하나요? 계면이 없죠. 응? 고체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 전부 다 액체 소금이에요. 그죠? 이거 물론 이온으로 녹아 있지만 그걸 뭐 액체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액체 상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 그러면 이 이온 상태에서는 계면이 존재하지 않아. 계면이 생겼어요. 계면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면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의 표면 에너지는 없습니다. 제로예요. 표면 에너지 없어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은 델타 값은 나중 값에서 초기 값을 뺀 거니까 나중 값에서 초기 값을 뺀 거죠. 그죠? 델타 GS는 나중 값에서 초기 값을 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로야. 그러면은 GS 표면 에너지 값이랑 이 델타 값이랑 같다는 얘기지. 표면 에너지랑 델타 표면 에너지랑 같다는 얘기지. 왜?
델타 표면 에너지는 이 값에서 제로를 빼는 거니까 같잖아요. 그죠? 등호잖아요. 그죠? 그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값은 입자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과 같습니다. 그죠? 구 전체의 표면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고요. 이 같다고요. 델타 값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델타 값과 그냥 표면 에너지 값이랑 같아. 단위 면적당 표면 에너지 값이 같아. 왜 그러냐면 초기 값이 제로니까. 초기 값에는 초기에 표면적이 없기 때문에, 계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값이니까 입자의 표면 에너지 값에다가 구의 건널비를 곱한 게 이 전체가 표면 에너지 변화량이다. 근데 표면 에너지 변화량과 델타 값이랑 표면 에너지랑 같다. 그죠? 그러니까 요 값이 온 거지. 그러면 R이 반지름이 점점 커져 나가죠. 그죠? R1보다 그 임계 크기보다 큰 상황에서는 커져 나가는 거니까 이게 더 커져 나가는 거니까 커져 나갈수록 이 전체 값은 증가한다. 그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겠지. 그죠? 그래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맞고 또 5번 봅시다. R2에서 입자의 부피 에너지 변화는 R2에서 입자의 부피 변화 R2는 뭡니까 지금 그 부피 에너지 변화랑 표면 에너지 변화가 지금 절대값이 같은 상황이죠. 그죠? 음수를 가지면서 어떤 값을 가질 거고, 표면 에너지 변화는 양수 값을 가지면서 어떤 양의 값을 가질 텐데, 이때 지금 제로가 됐잖아요. 델타 GT가 제로가 됐잖아요. 절대값이 같겠군. 그죠? 지금 묻는 게 뭐냐면은 이거 두 개의 변화 절대값. 그러니까 델타 GT가 지금 델타 GT, 이 Y축이 델타 GT니까 요놈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놈이 제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의 절대값이 같은 거죠. 이놈은 항상 마이너스고 이놈이 항상 양이니까. 그죠? 이 두 개가 제로가 됐다. 이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죠? 절대값이 같다. 이거 마이너스, 요건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제로가 됐다. 그 말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배경 지식이랑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거 문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뒤에 해설도 좀 뭔가 좀 이상하고. 6번 봅시다. 6번. 이거 오이네요. 오이니까 빨리 풉시다.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네. 답 3번이 뭐야? 3번이 디귿이죠. 관련된. 그러니까 결정 성장과 관련된 에너지. 그러니까 결정 성장과 에너지가 이제 관련이 됐다 그 얘기죠. 결정 성장과 관계하여 참여한다. 이거 관여죠. 관여. 관여한다는 얘기고, 서로 관계를 맺어갖고 매여 있다. 이게 이제 관련이고. 이거 이제 어떤 관련이라 그랬고, 이게 관련이고, 이거 참여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결정 성장에 에너지가 막 참여하나? 참여하긴 하네. 그죠? 근데 관련이 돼 있긴 하지. 그냥 관련과 참여랑 다른 얘기다. 관련과 참여 다른 얘기다. 다음 3번. 빨리 쉽게 풀리죠, 이런 것들. 예, 어쨌든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강으로 넘어갑시다. 상당히 어려운 거였습니다.